자, 분석 결과 활용에 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분석 방법론 한번 볼까요? 방법론이란 것은 어떤 프로세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 해당 절차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뭐 방법론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보면은 일단 기획을 먼저 하죠. 뭐 비즈니스 이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분석 기획을 하게 됩니다. 뭘 분석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분석할 것이고 목표가 뭐고 위험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분석 기획 단계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분석할지가 대략 범위 목표가 섰으면 뭘 해야 되죠?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웹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엄청나게 크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처리라든가 다양한 처리들을 하게 되죠. 그게 준비 단계의 일이고요. 일단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죠. 우리가 많이 봤던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리고 꼭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니라 통계적인 또는 탐색적 이런 분석을 가지고서 목표로 했던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여러 가지 모델링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그 실험을 하면서 그 훈련을 시키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죠. 분석 모형 또는 분석 모델이 나오고요. 그걸 돌려서 결과가 잘 나오면 자, 이 모델을 채택을 합니다. 아, 나 이제 분류 모델을 쓸 거야. 그렇죠? 테스팅까지 해서 검증까지 끝났죠. 그러면 실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번 달에 분석했으면 매월 분석한다. 또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분석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모델링, 어떤 방법론에는 구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데이터 산업진흥원의 참조 모델에서는 구현 과정을 넣어놨고요. 이제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운영하면서 평가 또는 전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걸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요. 왜? 데이터가 1분기 데이터, 2분기 데이터, 3분기 데이터, 4분기 데이터 계속해서 넣는데 데이터가 계속 변하거든요. 좀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분석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했을 때 조금 안 좋으면 성능 튜닝을 해야죠. 이건 리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 성능 평가, 전개 작업들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서 여러분들은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 우리 책에서도 나오죠. 그 준비, 전처리하는 거, 분석 모델링하는 거,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실제 마지막 활용 단계, 전개 및 활용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 전개라고 하면은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실제 시스템에 심어서 활용한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두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쪽 활용 문제, 분석 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크리티컬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분석 작업들을 하는구나. 이 과정에서 특히 전개 과정에서 성능 평가 과정에서 활용 과정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 모형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완성된 모델을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한다. 이걸 전개라고 합니다. 맞죠? 개발된 분석 모델을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 동작시키고 성능을 평가한다. 여기 개발된 모델을 실제 운영 시스템에 구현하고 전개하고 평가한다. 맞습니다. 업무 적용 결과에 따라서 분석 모델을 수정한다.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한다. 자, 이걸 우리 리모델링이라고 했죠. 업무 적용 결과에 따른 분석 모델을 수정한다. 성능을 계속 보면서 모델의 성능이 나빠지면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게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한다는 여기 단계가 되겠죠. 데이터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중 분석 모형 리모델링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모델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패러미터를 좀 바꿔준다든가 데이터 품질을 데이터 품질을 더 높여준다든가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또 매개 변수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시 최적화시켜주는 거죠. 분석 알고리즘의 적합도를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분석 모형 평가 과정인데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분석 모델을 만들고서 수행을 하잖아요.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셋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모델의 성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확도가 얼마인지 적합도가 얼마인지 정밀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델을 채택 또는 기각하게 되죠. 그럴 때 하는 것이 분석 모형 평가 적합도 검증이 되겠습니다. 즉 이 알고리즘을 내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해요? 분석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분석 결과 활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활용 계획 수립이잖아요. 보죠. 분석 업무의 성과 목표를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내외부 교육 훈련 방안을 수립한다.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임시 조직을 신설한다. 결과 활용을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어떤 걸까요? 다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자, 가까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면은 결과 활용을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맞죠?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내외부 교육 훈련 방안을 수립한다. 맞습니다. 분석 업무의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물론 기획 단계에서도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성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죠. 하지만 활용한다는 것은 계속 매번 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분석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성과라든가 성과 지표가 있어야지 이 분석 작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죠. 3번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임시 조직을 신설한다. 이 부분이 가장 멉니다. 사실 분석 결과 활용은 단기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규 조직, 업무 부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과제에서 분석 결과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보면은 목적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동네가 이렇게 있을 때, 지역이 있을 때 노선도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사각지대가 이제 생기겠죠. 그런 사각지대들을. 그럼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석 결과가 사각지대 나왔는데 신규 노선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기존 노선의 정류장.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여기가 사각지대다. 그럼 정류장을 확충할 수 있죠.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사실은 버스 요금은 사각지대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4번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가 분석 결과 활용 방안에서 적절하지 않다. 뭐 아주 크게 보면은 버스 요금도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각지대 해소라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번 다음 중 분석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프로젝트 개요, 조직, 산출물 요약, 분석 모니터링 보고서. 자, 뭐겠습니까?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주에 전개를 한다 그랬죠? 평가 및 전개. 그때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면서 성능 조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모니터링 보고서는 최종 프로젝트 완료 후에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분석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행하던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결과 활용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서비스가 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실제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고 뭐 분석 데이터 처리나 프로젝트 관리는 그 분석 프로젝트 내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분석 결과 활용 등 지속적인 활동을 우리는 분석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분석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분석 서비스, 분석 알고리즘 실행 주기, 분석 데이터. 이거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요. 분석 방법론은 그 모니터링 대상은 아니죠. 오히려 분석 모니터링이 분석 방법론 전체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모니터링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개 단계 활동이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성능 측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조직의 정책과 제도 개발에 활용한다. 활용적인 측면 맞죠? 데이터의 분석 관력 인력의 업무 역량을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키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이건 좀 그렇죠. 파악할 수도 있는데 실제 여기서의 요구사항, 여기서 나오는 요구사항들은 개선 요구사항들이 될 거고요. 주로. 그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요구사항들은 별도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서비스 관련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시스템들이 변경됐으면 서비스에도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3번 서비스 요구사항은 신규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실 명확하게 선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비중을 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분석 모형 리모델링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설 및 추정 방법에 대한 재검토,
분석 데이터의 범위 및 품질 검토, 과대 적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개선, 분석 목적의 재검토. 다 애매하죠? 자, 가설 및 추정 방법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이건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죠. 분석 알고리즘들을 검토합니다. 분석 데이터의 범위 및 품질 검토. 실제 데이터들이 품질이 괜찮은지 범위가 괜찮은지 검토합니다. 과대 적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개선. 자, 모형이 계속 진화하다 보면 과대 적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한 개선을 수행합니다. 분석 목적의 재검토. 사실 분석 목적을 바꾸게 되면 분석 모델, 데이터 알고리즘 이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스프 DM 방법론의 전개 단계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 방법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전개 단계에서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전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고요.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전개라는 것을 완성된 그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단계로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 방법론은 비즈니스 이해부터 나오죠.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이해, 그리고 준비,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모델링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분석 모델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전개, 전개가 시스템에 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전개 계획 수립도 맞고 모니터링 계획 수립도 맞고 종료 보고서도 이때 작성이 됩니다. 분석 모델 평가가 빠졌는데, 분석 모델 평가하는 거는 평가 단계가 별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이 방법론에서는 평가 단계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크라이스프 DM 방법론의 6단계가 맞게 배열된 것은 방금 설명했네요. 자, 비즈니스 언더스탠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데이터 언더스탠딩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데이터 준비, 프리퍼레이션, 모델링, 이밸루에이션, 디플로이먼트, 전개까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전개 단계 활동 중 분석 모형이 변화된 업무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걸 우리 분석 모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은 지켜보는 거고, 리모델링은 다시 만드는 거죠.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데이터 품질 검토, 알고리즘 개선, 매개 변수 최적화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결과 활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성과 목표, 성과 지표, 활용 대상, 데이터 품질. 자, 데이터 품질은 활용 계획 수립보다는 모니터링 또는 리모델링, 또 성능 모니터링 이런 데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의 전개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 분석 모형 리모델링, 분석 모형 모니터링, 분석 모형 구축, 분석 결과 적용.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요. 자, 분석 모형을 구축, 분석 결과 적용.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모델링 단계에서 하죠. 분석 단계에서. 분석 단계.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전개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즉 14번은 분석 모형 구축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분석 모니터링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것은 분석 서비스 맞죠? 분석 데이터, 분석 모델, 분석 예산. 자, 예산도 고민은 해야겠지만 실제 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서는 서비스 모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분석 결과 활용, 특히 분석 모델 전개와 모니터링, 리모델링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